이따가 이어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SBP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슈로스 Best Practice라고 얘기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슈로스는 뭐고 SBP는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슈로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반에 카타리나 슈로스라는 여사분께서 본인의 측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otational Angular Reading, 회전 호흡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시작한 하나의 운동법입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그분의 따님까지 이오게 됩니다. 크리스트 러트 슈로스입니다. 자, 그분의 아들이 한스 루돌프 바이스 박사입니다. 그래서 슈로스는 독일에서 1대 슈로스, 그분의 딸, 그분의 아들, 즉 3대 슈로스는 카타리나 슈로스 창시자의 손자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슈로스라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부가적인 부분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보조개적인 내용도 있고요. 혹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피지올로직 또한 원래 슈로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타 바이스는 이 시상면에 대한 정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하고 본인도 그것을 기반으로 보조기라든가 운동에 적용을 시킨 다음 이 피지올로지 개념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집니다. 즉 SBP라는 것은 슈로스가 조금 더 보강된 슈로스의 기본적인 틀에서 분류법을 더 다양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 기법이 많이 들어간 조금 더 폭넓은 하나의 슈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피지올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지올로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상면 정렬의 정상화입니다. 자, 시상면 정렬의 정상화를 통하여 흉추와 요추의 이런 회전 부분들을 막아내겠다. 혹은 회전만 막는 것이 아니라 프론탈 폰에서 변형도 막아내겠다는 것이 피지올로직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동작도 피지올로지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동작도 피지올로직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동작만을 피지올로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시상면 정렬의 정상화 모든 것을 저희는 피지올로직을 얘기합니다. 오늘 실기를 진행할 동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칭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동작을 좀 기울여 진행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동작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이 세 번째 동작은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한 피지올로직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거나 혹은 어떤 단계를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대칭적으로, 즉 좌우에 대한 회전에 대한 어떤 자극도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상면 정렬의 정상을 주는 대칭적인 운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비대칭적인 접근을 주면서 저희는 쉬프트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쉬프트의 개념을 주면서 그 사람의 피지올로직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앞뒤에 대한 점이 아니라 회전에 대한 부분 혹은 프론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측만으로 인하여 시상면 정렬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어 이러한 컨디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설프지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혹은 앉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 C3, T8, L2, S에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찍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추 전만의 메인을 포커스를 둔다면 세이크럼은 고정시켜야 됩니다. 홀드시킨 상태. 그 다음 T8도 홀딩입니다. 그 다음 C3 홀딩입니다. 오직 저희가 원하는 것은 L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저희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아이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자, 너무 자세가 안 좋아. 허리 펴.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 번에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자세는 점점점 굽습니다. 마치 흉추와 요추를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흉추의 정상적인 정렬은 후만이라는 것을, 요추의 정상적인 정렬은 전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피지올로직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흉추의 후만을 만들겠다 혹은 요추의 전만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 포인트의 움직임만을 주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추의 전만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합니다. 펠비스의 안테리 틸트를 통해서 요추의 전만을 만듭니다. 그것은 저희에게는 금기 동작이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적으로 시상면의 움직임을 주는 운동과 SBP에서 얘기하는 피지올로직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실제 남자 18세이셨고요. 자, 측만이 흉추의 오른쪽으로 28도, 29도 정도 되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상면의 정렬이 누가 봐도 이렇게 플랫 현상이었고 프론탈 플레이 백 모습도 측만이 있었고요. 실제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이 제가 초창기 때 슈로스라는 공부하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
슈로스를 공부하고 나서 이 친구에겐 피지올로직이라는 즉 시상면 정렬의 정사라는 운동만 계속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친구가 3개월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었을 때 시상면의 정렬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이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제가 시상면에 대한 부분 남겨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외형상에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로드와 카이코가 만들어진 개선된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변화는 시상면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탈 플랜, 백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결과값 또한 12도 정도가 감소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상면 정렬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운동법이 있다. 저는 운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동법이 있었을 경우 그것이 어느 부분이 무조건 좋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로 해봅니다. 저 먼저 해봅니다. 정말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저희 선생님들과 한번 해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측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잘 하시는 그래도 좀 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진행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논문에서 봤던 것이 혹은 책에서 봤던 것이 실제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나 확인했었던 하나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이론적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제가 실기적인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론에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궁금하셨던 내용은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 정도는 답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후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프로 계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초반에 저희가 버퍼링이 좀 걸렸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연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저희 네이버 카페 K슈로스 혹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작한 좀 어설프지만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K슈로스 TV가 있습니다. 일명 KTV인데 그곳에도 동영상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자료 또한 저희가 PDF로 준비를 해서 이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다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편집할 거야? 그냥 가도 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요추의 측만이 있는 분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실 때에도 왼쪽 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오른쪽이 좀 낮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아시겠죠? 회전된 것입니다. 단순히 추체가 왼쪽으로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휜 다음에 돌아간 겁니다. 제 척추 뼈 좀 주시겠습니까, 주현씨? 그래서 이 왼쪽이 높은 것은 이 컨벡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자, 이 현상을 저희가 이렇게 척추뼈로 살짝 얹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머리 괜찮으시죠? 자, 허리 부분이 단순히 왼쪽으로만 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휩니다. 휜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길이끈의 컨디션은요, 왼쪽이 톤이 훨씬 높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말랑말랑. 제가 손으로 눌렀었을 때도 오른쪽은 많이 들어갑니다. 컨케이브를 얘기하는 머슬의 액션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톤이 더 많죠. 이러한 부분이 추체 회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2018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장류근을 통한, 자, 여기에 장류근이 컨디션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모든 걸 설명하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케이스라면 이걸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시고 말고 실제로 평가는 해봐야 됩니다. 정말 장류근의 길이 검사가 터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어때 했는지, 혹은 우리가 근력 테스트를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만, 대다수의 럼바 레프트 커브에서 반시계의 회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의 장류근이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의 장류근이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장류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연습을 시킵니다. 허리에 로더를 만들 수 있게끔. 보통 허리의 로더는
아까 보셨겠지만 시상면의 정질이 사람들은 보통 L3 이상에서부터 포스트리어 쉐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L2 에어리어 정도를 촉진한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넣어주세요 라는 핸전을 살짝 주게 됩니다. 로더세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강화시키려면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다리를 뒤로 쭉 뻗게 합니다. 뻗어서 발을 고정시킨 상태를 만들어서 왼쪽이 대둔근을 살짝 강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왼쪽이 대둔근을 통해서 교차 증후 원리로 해서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의 기립근을 조금 활성화시키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배 아래에는 지금 짐볼이 깔려 있습니다. 자, 양팔을 월발에 잡아주시고요. 자, 큐잉은 첫 번째 럼바 로더시스입니다. L2 에어리얼 정도 통해서 자, 허리를 전만으로 살짝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손 원래대로 해주세요. 다리도 원래대로 해주세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머리도 편안하게 내리시고요. 자, 힘 빼십시오. 힘 뺐었을 때 허리의 높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15도 정도의 ATR 값 보여지시죠? 그렇죠? 제 얼굴 비치니까 이상합니다. 자, 15도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세 잡겠습니다. 팔 뻗으시고요. 자, 왼발 쭉 뻗어서 팔 딱 고정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허리 전만 유도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통해서 요추의 전만과 저희가 장요근을 생각하시면 요추 앞부분, 옆부분과 그 다음에 라스크로첸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가깝게 하면 결국은 근력을 강화시킨다. 액티베이션 시키게. 버퍼링 때문에 각도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각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 빼시고. 자,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힘 빼시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14도 정도. 자, 여기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살카닥 됐겠죠? 넘기고. 자, 실기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천천히 이제 거의 안 움직일게요. 자, 팔 앞으로, 여기도 앞으로. 그 다음에 왼팔을, 왼다리를 쭉 뒤로 뻗으세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L. 네, 14 맞습니다. 14. 자, 허리 앞으로. 화면 보니까 좋네요. 허리를 앞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허벅지를, 선생님 안 움직이셔도 돼요. 오른쪽 허벅지를 공을 눌러준다. 즉 허리를 앞으로 전만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허벅지를 가지고 공을 눌러주는 거예요. 즉 요추와 라스크로첸터를 가깝게, 우리가 대퇴의 소전자를 가깝게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다시 갈게요. 허리 앞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넘버 로더시스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 쭉 눌러주세요. 쭉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5도 정도 납니다. 아까 14도입니다. 네, 다리를 든다라는 동작, 맞습니다. 힙 플렉서입니다. 오른쪽 다리만 끄집어 당겨서 오른쪽 힙 플렉서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즉, 오른쪽 장요근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허리 앞으로 살짝 들어간 다음에 자, 오른쪽 장요근 강화시킬게요. 쭉 가십시오. 자, 높이가 이제 6 정도 떨어집니다. 자, 6, 5 정도 떨어지죠. 아까 14였었죠. 얘는 등척성으로 하기보다는요, 저희는 등척성의 원리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느린 동작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쭉 가깝게 갔다가 천천히 쭉 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등척성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그 정도에서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멀리서, 네, 보기 정도에서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뒤로 더 가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럼바 로더시스를 살짝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앞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육을 수축한다는 것은 두 개의 기시 정지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허리를 앞으로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란다? 왼발을 뻗은 상태에서 엉덩이 텐션을 살짝 줍니다. 그래서 맥시멈 텐션 살짝 주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공을 쭉 쭈그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꽉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만약에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동작을 해보면 저희가 확인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머슬의 톤이 바뀌어지는지. 아까 우리가 시작했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머슬의 톤이 왼쪽이 훨씬 더 높았고 반대쪽이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할 때 이게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 외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ATR과
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전도를 통한 연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머슬에 대한 컨디션 확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촉진입니다. 랜드마크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럼바의 컨디션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손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저희가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자, 여기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잠깐 멈추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이 동작은 월바가 있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설정적인 부분. 자, 슈로스 바 선에 위치는 회원마다 다릅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요. 실제로 양팔을 똑같이 대기도 하고요. 혹은 다르게 대기도 합니다. 이게 팔의 위치는 그 사람들의 흉추 망곡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다리를 살짝 넓게 벌려줍니다. 사실 이 동작은요, 이런 월바가 없더라도 저희 등받이 있는 의자가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등받이 있는 의자를 뒤로 돌려서 저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손담비 씨가 왜 미쳤어라는 거 했던 거 방송 중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의자 이렇게 뒤로 해서 앉았던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등받이 위에다 손 얹어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월바가 있다면 그 설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리를 살짝 벌린 다음에 저희는 월바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리로 월바에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팔도 딱 고정시킵니다. 단순히 팔을 월바에 넣어서 내가 이 시상면의 정렬에 움직임을 준다고 해서 팔이 앞뒤로 움직인다거나 혹은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는 걸 저희는 막기 위해서 이 월바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마지막 부분, 아까 이론적인 설명에서 그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요추의 전만 커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가는 힘, 뒤에서 앞으로 가는 그 힘이 다른 녀석들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는 어디냐면 이 녀석들의 고정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제가 언젠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정대를 해서 머리도 앞으로 못 오게끔. 왜냐하면 다리는 지금 이 월바에 고정을 했는데 머리는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큐잉을 줄 때 이 바와 머리와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20cm라고 한다면 이 20cm가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큐잉을 드립니다. 자, 머리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C3의 로도적인 부분을 살짝 만들어서 이분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너무 안 나오신다면 이분에게 경추에 대한 안정 운동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추의 익센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경추의 로도세스를 어떻게 내가 세팅하는지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게 되었다고 하고 진행하는 거고요. 자, 경추 C3가 살짝 앞으로 정마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슴 앞에는 내가 고민형 같은 거를 살짝 안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살짝 하이퍼스에서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떠서 잠깐 멈췄고 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발 같은 경우에는 월바에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 C3와 TA, 사실 이 T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가장 후마나 만들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에이펙스, 흉추에 만약에 커브가 있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옆으로 빠지고 가장 많이 돌아간 것이 예를 들어 8번이다. 그러면 8번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이크룸, 이 뜨면 안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이 허리에 전만 커브를 만든다고 해서 세이크룸이 같이 따라간다? 팔베스 안테리어 틸트는 저희한테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크룸은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의 근육의 볼륨감과 오른쪽을 보시고 혹은 손으로 촉진했었을 때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어느 정도는 보여지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발도 한번 살짝, 발 한번 살짝 조금 더 뒤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전체적으로 이게? 네, 고개 살짝 앉아보세요. 네, 발 보여지시나요, 이제? 자, 발도 지금 발 얘기가 선보이 나오셔서 발을 너무 이렇게 바깥 돌리게 되면 안정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너무 돌리지 않고 하타가 미들라인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한 라인에 들어가끔, 즉 우리가 티비아를 익선화시키거나 인턴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랑 포스를 넣어서 딱 지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발을 조금 안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점입니다. 경추에 대한 고정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용 두 것을 바닥에 꽉 엉덩이에 붙여 놓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 하나를 통해서 이분의 스타너을 살짝 잡습니다. 스타너이 고정돼서 얘가 앞으로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보통 앉아있으면 구부정하게 앉아있다가 허리 피세요? 허리 핍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저희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터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L2 에어리진 손을 주고요. 저는 이 손바닥으로 세이크럼 그 상연 정도를 갖다가 촉진을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L2 정도. 자, 얘는 등척성이 아니라 저희는 모빌리티입니다. 만약에 제 손이 허리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주고 이런 식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터넘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다시 허리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다시 허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은 어떤 이렉트럴 포커스가 맞춰있는 좀 더 심도 있는 로컬 머슬들 멀티비더스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시킨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1단계가 되고요. 2단계가 되면 이 정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분의 컨디션은 허리 부분이 왼쪽으로 간 상태에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몸을 쉬프트 시킬 겁니다. 자, 이스움을 라이트 이스움을 고정시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넘기면 밴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측방 이동 쉬프트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이펙스 고정점, 우리가 가장 많이 틀어진 부분 혹은 가장 컨벡스 된 부분을 갖다가 고정시켜 놓고요.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밴딩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실게요. 자, 좀 더 가실까요? 그래서 마치 소라시 파트와 팔베이, 일리아 크레스트 부분을 오픈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좀 더 갑니다. 스탑 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가슴 부분이 앞으로 가지 않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동작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잡았었을 때 쌤 거기서 안 움직이시고 딱 비춰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의 머슬 턴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쉬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오토매틱으로 역회전이 걸려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시상면 정렬의 정상화. L2A를 포커스를 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자, 허리 앞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다시 허리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다시 허리 갑니다. 허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요. 다시 허리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 보실 거는 분명 없이 X축에서도 이분은 허리 레프트 커브가 있었기 때문에 X축에서도 왼쪽이 볼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라인을 지키고 있고요. 오히려 허리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액션을 하는 동안에 허리 앞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볼륨감 또한 라이트의 머슬 톤이 올라오고 실제 저희가 급돌기를 만졌었을 때 이게 역회전과 역힘의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제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동작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구조적인 측만은 몸에 어떠한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각도가 풀리지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병원에 일을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해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각도가 풀어지고 회전이 풀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확인을 나중에 혹시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견상에 보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역힘이라든가 역회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여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질문.